자, 수업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근계적 규칙 5개 중에 나머지 3개를 좀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조금 복습을 해드릴 건데, 그냥 결국에는 그 근계적 규칙을 써놓고, 이제 근계적을 그릴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5단원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이 일단 수업 시간에는 그 규칙이 어떻게 나왔는지 유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좀 준비를 했어요, 수업을.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근계적 루트 로커스를 지금 배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루트 로커스가 뭐냐? 루트 로커스의 정의는 요거예요. 이제 내가 보고 싶은 그러니까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구해놔요. 일단 그죠?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구해놓고 거기에 내가 보고 싶은 파라미터를 하나 정해. 그죠? 파라미터. 예를 들어서 뭐 PID 제어기가 있으면 그 중에서 뭐 I 게인만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나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하나 정한 다음에 그 파라미터를 키우다 보면 예를 들어서 I 게인이라고 하면 얘를 많이 키우다 보면 얘가 불안정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K를 0에서 무한대까지 키우면서 근궤적이 근의 궤적이 이렇게 움직이죠. S 플레인 내에서 움직일 건데 그거를 이제 그려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K 값을 특정 값 이후로 어,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이 전체 시스템이 불안정해진다. 이런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어기 디자인에 관한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요 꼴로 이제 표현을 할 거고, 그죠? 내가 보고 싶은 파라미터 K가 있고 나머지를 이 LS로 이제 몰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LS를 우리가 이제 오픈 루프 전달 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이 근계적에서. 그래서 이 근계적 상의 얘의 근을 이제 S 값을 구하면 걔가 이 전체 시스템 전달 함수의 이제 클로즈 루프 극점이죠. 그 다음에 요 2번 정의를 제가 이해를 잘 해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요 2번 정의, 이제 페이즈 컨디션이라고 부르는 이 정의로부터 규칙이 세네 개가 여기서 나와요. 세네 개가. 이거 이제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얘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근계적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플레인을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까지만 들어도 대충 이제 근계적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근계적 보면 이제 오픈 루프 극점과 0점을 표시를 하고, 그죠? 네, 오픈 루프 극점과 0점을 표시하고 이제 이걸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이게 저희가 이제 두 번째 규칙까지 배웠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규칙이 뭐였냐면 이 실수축 위에 근계적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자, 0점을 여기다 하나 놓을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걸 보자마자 어, 여기랑 여기에 이제 실수축 위에 근계적이 있겠구나를 이제 알 수 있고 제가 복습해 드릴게요. 그리고 얘가 여기서 일로 출발해서 이 두 개가 이제 근계적이 이렇게 출발을 해서 중간 어딘가에 만나가지고 위아래로 퍼져가지고 여기로 다시 가서 하나는 무한대로 가고 하나는 0점으로 가고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렸다. 자, 이 근계적이 하나 그려져 예시로 제가 그린 거예요. 근데 요 2번 이 페이즈 컨디션이라는 걸 이해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요 근계적은 1 플러스 KLS 플러스 0의 어떤 근의 궤적을 그린 건데 여기 궤적 위에 어떤 S0를 잡았어. 예를 들어서 S0. S0라는 어떤 포인트를 잡았어. 그럼 이 S0는 어, 이게 이제 근계적 위의 점 S0. 그래서 S0는 여기 LS 있죠? 요 LS의 0점. 이 LS가 갖고 있는 0점. 이 LS가 갖고 있는 극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S0를 이어 0점과 극점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여기 각도를 제로와의 각도를 푸사이 0점과의 각도를 파이라고 했을 때 요 식을 만족할 수밖에 없다 요거예요. 그죠? 요거를 차근차근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면 뒤에 규칙이 쉬워요. 그러니까 근계적 위에 어떤 S0를 잡아도 요 식을 만족을 하고 그죠? 근데 만약에 바깥에 이상한 S0를 잡으면 이 식을 만족을 안 한다 이거죠. 그죠? 자,
요거를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 조건은 일단 기본적으로 LS가 정해져 있을 때, S 평면 위에 어떤 한 점이 요 근계적 LS의 근계적 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딱 그냥 쓰이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요 2번 조건을 이해를 해보자라고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어, 요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1 플러스 KLS 이퀄 0이 이제 근계적인데, 이걸 만족하는 S가 근계적인데, 이거를 물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KLS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석을 하자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 뭘까? 이 KLS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이 마이너스 1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 마이너스 1은 S 평면에서 이 180도의 페이즈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어떠한 복소수가 있다고 하면 이 복소수는 위상과 페이지로 나타낼 수 있다. 그죠? 요거는 그냥 눈 감고도 알 수 있는,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EJ라고 하면 얘는 위상이 90도고 크기가 2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복소수끼리 이러한 복소수끼리 곱셈을 하고 나눗셈을 했을 때 크기끼리는 곱하고, 그죠? 크기랑 위상으로 나타냈을 때 크기끼리는 곱하고 위상끼리는 더한다는 거죠. 곱셈일 경우에. 그 다음에 두 복소수의 나눗셈일 경우에 크기끼리 나눠주고 위상끼리는 빼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예시로 1 플러스 1J를 2J랑 곱하면 2J랑 곱해라. 그죠? 그래서 각각을 이제 페이저 형식, 이렇게 위상과 매그니튜드를 나타냈을 때, 위상과 매그니튜드를 나타냈을 때 얘네들을 곱한 복소수는 실제 곱해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J인데 얘를 페이저로 또 나타내면 2루트 2 135도다. 그죠? 그래서 2루트의 135도가 어떻게 나왔냐 했더니 얘네 둘을 곱했을 때 매그니튜드끼리는 곱해주고 페이즈끼리는 더해줬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죠? 이런 내용을 시간 내로 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어떤 복소수의 위상끼리 곱하게 되면 어, 각각의 위상을 더해주는 거. 그죠? 만약에 나누게 되면 각각의 위상을 나눠주는 거, 빼주는 거. 요게 이제 핵심이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 조건을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LS를 하나 예시로 들었죠. 어, 요런 LS, 요런 LS가 있을 때 내가 LS에, 자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S0를 하나 정했어. 1 플러스 J라는 어떤 테스트 포인트를 정했어. 음, 그럼 얘가 요 페이즈 컨디션을 만족하는지 보고 싶어요. 페이즈 컨디션을 이 LS의 근계적 위에 있는지를 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 요 LS에다가, LS라는 거는 어떤 복소 함수잖아요. 복소 함수니까 여기다가 복소수를 넣으면, 여기다 복소수를 넣었어요. 그럼 얘는 어떤 복소수를 내뱉죠, 그냥. 그죠? 복소수가 돼요. 그냥 이 자체가. 뭐 실수하고 어쩌고 하면. 근데 이 페이지 정보는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좀 더 쉽게. 어떻게 구하냐면, 이 분모의 페이지에다가, 분자에 있는 페이지를 S0를 넣어가지고 빼주면 되죠. 그죠? 요걸 이제 지난 시간에 이해를 시켜드렸어요. 요거를 이제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어, 이 한 각도를 보면, 얘를 보면, 얘는 뭐냐면, 이 각도는 이 마이너스 3이라는 0점에서 S0를 바라본 각도랑 같다. 그죠? 요거를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요 각도는, 요 페이즈는, 어, 마이너스 1이라는 극점에서 S0를 바라본 각도랑 같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0점과 극점이 나오는 거예요. 0점과 극점이 각각 어, 그 특정 테스트 포인트랑 이루는 각을 풋사이 파이라고 했을 때 요 식을 무조건 만족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KLS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요 밑에 문제는
요 밑에 문제는 특정 테스트 포인트가 있을 때 요 LS의 근계적 상에 있냐라고 봤을 때 페이즈 컨디션을 써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페이즈 컨디션을 써가지고 이게 지금 마이너스 1,2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2에서 이 LS의 0점, LS의 극점, 그리고 LS의 0점을 다 표시를 해. 표시를 한 다음에 순서대로 파이 1부터 파이 4까지 표시하고 그다음에 0점에서 바라본 각도를 풋사이라고 했을 때 그 각도를 다 구한 다음에 저기가 180도가 나온지 보라는 거죠. 그죠? 음, 좀 빨리 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만약에 요 풋사이를 구해라. 풋사이를 구해라 했으면 얘는 지금 0점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풋사이 1밖에 없는데 풋사이 1밖에 없는데 그 풋사이 1을 어떻게 구하냐면 0점을 그리고 0점에서 그 테스트 포인트를 바라보도록 화살표를 표시해요. 이게 방향이 헷갈리면 여러분들 각도가 뒤바뀝니다. 무조건 0점이나 극점을 기준으로 그 테스트 포인트를 바라보게 화살표를 그리고 그 화살표나 X축의 각도를 읽으면 돼요. 화살표나 X축의 각도. 그러니까 요 풋사이 1은 이제 90도가 되는 거죠, 지금. 됐죠? 뒤에서 이제 문제 나올 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복습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5가지 규칙이 있어요. 5가지 규칙을 살짝 리뷰를 하면 첫 번째는 LS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LS를 일단 특정을 해. 캐릭터 스페시피케이션에서 내가 보고 싶은 파라미터 놔두고 나머지 LS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LS가 극점이 있고 0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극점이 n개가 있고 어, 0점이 m개. 그죠? 0점이 m개가 있어요. 왜냐면 LS는 AS분의 BS인데 AS는 n차고 BS는 m차였잖아요. 그래서 LS의 극점에서 n개의 궤적이 분지, 그죠? 브랜치가 출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n이 m보다 큰데 그 중에 m개는 0점에서 끝난다. 그죠? 그러면 n-m개는 어디로 간다 그랬죠? n-m개. 나머지 브랜치는 그러니까 근계적이라는 건 한번 생성되면 어디선가 끝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m개는 0점에서 끝나고 나머지는 S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 대응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게 이제 3번 규칙인데 오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난 시간에 한 게 요 두 번째. 실수축 상 위에도 이제 근계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근계적은 이 오픈루프 전달함수의 극점과 0점 개수의 합이 홀수가 되는 부분의 왼쪽에 존재한다. 그죠? 실수축 상에 근계적이 있으면 그 근계적에서 오른쪽을 봤을 때 0점과 극점의 합이 홀수기가 돼야 돼요. 그죠? 그 이유는 페이즈 컨디션이에요. 역시 페이즈 컨디션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근계정은 실수축의 대칭의 모양을 가지죠. 왜냐면 켤레근을 가지니까. 그 다음에 오늘 할 거 3번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3번은 요 S랑 K가 충분히 큰 경우는 뭐냐면 S가 무한대인 상황, K가 무한대인 상황인데 어, 이 n-m개의 브랜치, 그죠? 여기 n개의 브랜치는 극점에서 출발하고 m개가 이미 0점에서 끝났어. 그 나머지 n-m개 브랜치는 어디론가 계속 다가가는 모양이야. 그죠? 어디론가 계속 다가가는 모양인데 그 다가가는 모양에 그럴 때 나오는 개념이 이제 점근선, 어시스턴틱 라인. 그래서 이 점근선을 저희가 대충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페이즈 컨디션을 이용을 한 건데 요 설명은 제가 뒤에서 할 거고 4번 규칙은 어, 저희가 이제 극점이 있으면 그죠? 극점에서 이제 브랜치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다중 극점일 수도 있죠. 그죠? LS가 예를 들어서 어, 뭐 S 플러스 2의 제곱 이런 형태면 얘가 이제 다중 극점이에요. 그죠? 이중 극점. 이중 극점이면 얘는 S 마이너스 2에서 브랜치가 몇 개 나와요? 이제 여기 극점에서 근계적에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다중 이중 극점을 가지고 있으면 브랜치가 두 개가 나와야 된다. 그죠? 두 개가 나와야 돼. 그러면 그 두 개가 Q 다중 극점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이탈각은 이렇게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 생긴 거 보면 다 페이즈 컨디션 같이 생겼죠.
이 4번은 페이지 컨디션이랑 정확히 같은 의미예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나 마찬가지로 0점이 만약에 다중 0점이 있어. 다중 0점이 있으면 거기에 브랜치 두 개가 또 동시에 모여야 돼요. 끝날 때. 그래서 그때 도착각도 뭐 이런 식의 구할 수가 있다. 그죠? 0점과 관련된 게 사이고 극점과 관련된 게 파이라고 저희가 표기를 했으니까. 그다음에 5번은 이제 근계적이라는 게 얘가 이제 근이잖아요. 그죠? 순간순간 근이에요, 얘는. 그래서 얘가 중근을 가질 수도 있죠. 순간순간 만났다가 헤어졌다고 하잖아요. 그죠? 만날 때는 무조건 실수축에서 만나야 돼요. 왜냐면 얘 대축이니까, 대칭이니까, 위아래 대칭이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삼중근을 가질 수 있어요. 근이 이제 세 개인데 걔가 한 번에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만날 때 그 만나는 각도, 그죠? 또 각도 얘기가 나오죠. Q차의 이런 각도로 이제 접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페이즈 컨디션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얘도 항상 모든 근계적이 페이즈 컨디션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요런 이제 수식들이 이제 따라다니는 컨스트레인트처럼. 자, 그래서 1번은 요거 지난번에 한 거니까 짧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N차 LS가 AS분의 BS일 때 요 AS가 N차, BS가 M차였어요. 음. 그리고 N이 항상 크거나 커요. 같다. 그죠? 그런데 요렇게 이제 1 플러스 KLS를 요 꼴로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바꿨고 K가 0일 때부터 무한대까지 움직일 건데 어, 이 근계적의 시작점은 뭐냐면 K가 0일 때요. 그죠? K가 0일 때. 그래서 여기서 K가 0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AS가 0인 상황에 대응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퀴밸런트 하죠. K가 0이려면 AS가 0이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AS가 0인 건 뭐냐면 LS의 극점인 상황. 그죠? 극점 위치인 상황. 그래서 K가 0일 때는 AS가 0이어야 되니까 무조건 극점에서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K가 무한대다. 음. K가 무한대면 이제 우변이 0에 가까워지는데 K가 무한대이려면 B가 0이거나 그죠? B가 0이거나 두 번째 S가 무한대로 가거나 왜냐하면 A가 차수가 더 크기 때문에 S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전체가 0으로 가죠. 그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케이스 중에 하나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이 첫 번째 케이스인 경우에는 어, 0점으로 가는 거죠. BS가 0인 상황은 곧 0점인 상황이니까 K가 무한대로 갔을 때 몇 개는 이 0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0점 개수만큼. 그 나머지는 K는 무한대인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3번 규칙을 따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규칙은 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실수축 상에 이제 근계적이 있을 건데 실수축 상에 근계적의 오른쪽에 있는 이 LS의 극점과 0점의 개수의 합은 항상 홀수다. 그 이유는 페이즈 컨디션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LS가 이렇게 정해졌을 때 요런 문제를 제가 예시로 풀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LS가 있을 때 테스트 포인트 마이너스 5가 근계적 위에 있는지 봐라. 근계적 위에 있는지 봐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가 근계적 위에 있는지 봐라 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이 세모라고 그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5가 근계적 위에 있는지 알고 싶어. 그럼 첫 번째로 해볼 수 있는 게 페이즈 컨디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즈 컨디션을 써봤더니 이 식을 써봤더니 여기서 0점을 바라봐. 그죠? 0점에서 테스트 포인트를 바라봐서 180도. 이 극점에서 다 180도죠. 그죠? 이 극점에서 다 나를 바라봤을 때 180, 180, 180이라서 얘는 마이너스 180이다. 그러니까 페이즈 컨디션 만족하고 근계적 위의 점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반면에 마이너스 1.5일 때는 여기 테스트 포인트 마이너스 1.5. 그러면 극점에서 얘를 바라봤을 때는 180, 180. 그죠? 180, 180이고 0점에서 얘를 바라봤을 때는 0도요. 여기 0도. 그랬더니 180이 안 나오고 360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페이즈 컨디션.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근계적을 배우면 근계적 규칙을 배우면 요 2번 규칙, 어, 2번 정의가 아니라 2번 규칙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죠. 그래서 2번 규칙에 의하면 딱 그냥 여기 오픈 루프 0점 극점 정해지자마자 맞아. 여러분들은 근계적을 그릴 수가 있는데 여기랑 여기요. 무조건. 왜냐하면 이 근계적에서 오른쪽을 바라봤을 때 요 극점 0점의 합이 홀수여야 되고. 음, 그죠? 그다음에 요 근계적에서 오른쪽을 봤을 때 근계적이 0점 극점이 홀수여야 돼. 합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요걸 보자마자 이걸 그냥 1초 만에 그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 그러니까 요 S-5만 근계적 위에 있다. 한 번에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 다 써놨으니까 헷갈리면 좀 읽어보시고 만약에 모르겠으면 저한테 메일로 또는 이제 대면으로 질문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왜 페이즈 컨디션 때문에 이게 이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죠? 왜냐면 어, 항상 페이즈 컨디션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오른쪽에 극점과 0점이 솔수계가 있을 때만 페이즈 컨디션을 만족한다.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복소수 극점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요 테스트 포인트를 얘네들 복소수 극점에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페이즈가 서로 상쇄가 된다는 거죠. 서로 상쇄가 되니까 이 복소수 극점은 신경 안 써도 된다. 페이즈 컨디션 할 때. 이런 얘기예요. 실수축 위에 테스트 포인트를 볼 때는. 그래서 요 실제 근계적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 4, 5 남았어요. 3, 4, 5. 그래서 제가 편의상 4번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4번. 저기 뒤로 넘겨서 여기 19페이지로 할게요. 19페이지. 자, 그래서 4번 규칙을 일단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오픈로프 전달함수 LS가 극점이 다중극점일 수도 있고 0점이 다중 0점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중극점을 가졌을 때 예를 들어서 Q 중분을 가진다. Q개의 다중극점을 가진다. 라고 하면 이탈각은 이렇게 극점에서는 이탈을 하고 0점에서는 도착을 하니까 도착각은 이렇게 된다. 그죠? 그리고 요런 표기법 보세요. 이게 지금 Q개의 다중극점이 있으니까 L이 1부터 Q까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애가 만약에 Q가 3이다. 그러면 L 1, 2, 3 넣어가지고 그 각도를 다 먹는 거예요. 그죠? 다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순한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좀 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기 때문에 단순한 케이스. 그래서 먼저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건 단일 극점이니까 Q를 1이라고 가정을 하고 위에다가 식을 넣었어요. 넣었어요. 그러면 해당 극점에서 이탈각은 무조건 요거다라는 거죠. 그죠? 그거를 좀 이해를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봤던 예제 중에 요 예제. 그래서 이게 이제 근계적 위에 여기 극점 보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j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계적 위에 점이 아니에요. 요 테스트 포인트가 근계적 위에 점이죠. 그래? 그리고 극점이에요. 극점. 요 극점. 그러니까 요 극점에서의 이 분지의 이탈각을 구해라라는 거 이제 4번 규칙을 떠올리는 4번 규칙.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0점과 극점을 표시를 했어요. 해볼게요. 여기가 2고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죠? 이렇게 이제 0점 극점을 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거 보자마자 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보는 포인트는 어디냐면 여기요. 여기 위에 포인트. 그래서 여기서 딱 이제 K가 0일 때 이 근계적에서 4개의 브랜치가 준비하고 있다가 K가 증가하면서 튀어나오는 거죠. 그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튀어나올 때 요렇게 튀어나올 거냐, 요렇게 튀어나올 거냐. 요거를 알 수 있는 게 4번 규칙이. 이 각도. 그러니까 이 각도가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요렇게 튀어나와. 그럼 얘는 불안정할 확률이 높죠. K를 좀만 키워도. 그죠? 불안정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방향이 너무 중요해요.
방향이 너무 중요해서 이렇게 이제 방향을 따진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래서 나는 내가 보고 있는 요 극점에서 이 탈각이 어떻게 될 건지 보고 싶은 거야.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규칙 1이랑 2번 배웠기 때문에 그 규칙 1이랑 2를 한번 써볼게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극점이 4개니까, 4개니까 그 중에 한 개는 0점 하나는 0점으로 가죠. 그죠? 나중에 0점으로 갈 거예요. 그 나머지 3개는 S가 무한대인 상황으로 갈 거다. 그죠? 이건 3번 규칙으로 얘기했고 두 번째 규칙, 요 실수축 위에서는 어디에 근계적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요 실수축 위에서는 여기 홀수계 오른쪽에 홀수계가 있는 여기서 이제 근계적이 생길 거다. 그죠? 여기까지 됐어요. 맨날 똑같은 거 하니까 지금. 자, 규칙 4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좀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극점이에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j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근계적이 이렇게 생겼어. 근계적이 이렇게 튀어나와. 그러면 이 극점에서 바로 다음 스텝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어떤 포인트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계적 위의 점. 자, 그림으로 이렇게 제가 S0라고 표현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어떤 포인트를 생각하는데 걔가 근계적 위의 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계적 위의 점이라고. 그러니까 이 S0라는 애를 내가 바로 옆에다 잡았는데 얘는 근계적 위의 점이니까 뭘 만족을 해야 돼? 페이즈 컨디션을 무조건 만족을 해야 돼요. 그죠? 됐죠? 여기까지는 명확하죠? 그래서 이 테스트 포인트에서 이 LS의 0점이랑 극점과의 이루는 각도를 풋사이랑 파이원으로 똑같이 표시를 해놓고 하면 요게 이제 이식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페이즈 컨디션을. 근데 이 바로 옆이라는 개념은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무한소의 개념. 그죠? 그러니까 바로 옆은 옆인데 그냥 거리가 0이야, 거의. 0인데 바로 옆에 있긴 해. 그죠? 그래서 어떤 가정이 가능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풋사이 원을 구하고 싶어. 풋사이 원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 0점에서 이 테스트 포인트를 이렇게 그어가지고 얘를 화살표 표시하고 얘를 풋사이 원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할 건데 이 S0는 내가 멀리서 제로에서 바라봤을 때 내가 S0를 바라보는 거랑 요 바로 옆에 극점을 바라보는 거랑 각도가 같을 거라는 거죠. 수학적으로. 그죠? 무한소의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유한한 길이 실제 좀 거리가 있는 애에서 S0를 바라본 각도 풋사이 원은 내가 극점을 바라보는 각도랑 같을 거라고. 그죠? 요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자, 다시 여기 내가 극점이 마이너스 1,2라는 이제 극점이 있는데 요 극점에서 근계적이 나올 거야. 그죠? 그래서 근계적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극점에서 바로 다음 스텝, 그죠? 바로 다음 옆에 있는 근계적 위의 점 S0를 내가 잡았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죠? 근데 그 S0는 페이즈 컨디션을 만족을 해야 돼. 그래서 페이즈 컨디션을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0점에서 얘를 바라본 각도, 어, 세 개의 극점에서 얘를 바라본 각도를 다 계산해서 풋사이랑 파이를 계산을 하는데 S0를 각 극점 0점에서 바라보나 내 극점을 이 마이너스 1,2라는 극점을 0점과 극점에서 바라보나 똑같다고요. 그죠? 이게 바로 옆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하면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이 여기를 좀 확대해서 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확대해서 보면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2j가 있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S0가 있어요. 근데 이걸 엄청 확대를 해보니까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어, 각도가 있어. 여기서 이 극점에서 얘를 바라본 각도가 있어요. 그죠?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게 거리가 무한소여도
바로 옆이기 때문에 어, 이 극점에서 이 테스트 포인트를 바라본 각도를 파이 3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요. 왜냐면 근계적 위에 어떠한 점 S0든 S0든 이 각각의 극점에서 바라본 각도랑 0점에서 바라본 각도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됐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페이즈 컨디션을 쓰려면 이 바로 옆에 있던 극점에서 바라본 각도도 체크를 해야 된다고. 그죠? 어. 그래서 여기서 바라본 각도를 파이 3라고 했을 때 이 파이 3를 구하면 얘가 이탈각이 되는. 그죠? 요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파이 3를 내 페이지 컨디션을 쓰려고 내가 막 파이 1, 2, 3를 표시했는데 내 바로 옆에 있는 극점에서 이 테스트 포인트를 바라본 각도 파이 3가 이탈각이 된다고요. 그게 곧.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페이즈 컨디션을 그냥 뒤집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쓰면 자, 이렇게 페이지 컨디션 써놓고 여기서 파이 3만 빼고 다 우편으로 넘긴 거야. 이렇게. 그죠? 어. 넘기면 이렇게 되고 나머지 애들을 다 계산해요.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좌표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역탄젠트 써가지고 어, 요 각도는 63.43도고 그리고 파이 2랑 파이 4는 90도요 다. 90도. 그죠? 그다음에 파이 1은 여기 이제 역탄젠트 써보면 이 각도가 나온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빼면 어, 마이너스 53.17도가 나와요. 파이 3가.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근계적이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3.17도로 나온다. 요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제 나올 때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극점 마이너스 1 플러스 2j는 브랜치가 마이너스 53.17도로 출발한다.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그냥 페이즈 4랑 같은 페이즈 컨디션이랑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그냥 다른 표현일 뿐이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 규칙 5개 중에 이 각도랑 관련된 규칙은 무조건 페이즈 컨디션에서 오는 거예요. 다 페이즈 컨디션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즈 컨디션을 잘 받아들이고 적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다중극점이었다. 그 다중극점이었으면 얘가 여기서 이제 두 개의 브랜치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두 개의 브랜치가 그러니까 두 개의 브랜치가 나오더라도 걔는 이 페이즈 컨디션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Q가 여기에 붙는 거예요. Q가 얘가 페이즈 나눠 먹어야 되니까 2중근이면 여기에 2가 들어가고 3중근이면 여기 3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할게요. 3번. 자, 13쪽. 자, 오늘은 규칙만 3가지 다 이해를 하고 문제 한 2문제만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 규칙 3은 한번 다시 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S랑 K가 이제 무한대로 간 상황을 보는 건데 무한대로 간 상황, 충분히 큰 상황. 그래서 얘가 어떤 점근선을 가져가는데 점근선으로 다가가. 하나 해볼게요. 요거를 그냥 그림으로 나타내면 요 말을 여기 보면 S 이퀄 알파 여기 이 S 이퀄 알파라는 지점에서 각도 요 파이 L로 이렇게 나오는 뻗어 나오는 파이 L로 뻗어 나오는 직선이 있어요. 요런 직선. 그래서 요 직선에 어떤 브랜치가 근계적인 요런 식으로 이제 요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이제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면 여기 극점에서 나온 애가 어딘가에서 끝나야 되는데
0점으로 가지 못한 애들은 요런 어떤 점근선을 따라서 어디로 간다고요. 점근선을 따라서. 그래서 그 점근선을 찾는 게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이 점근선을 특정을 하려면 요 각도를 알아야 되고 요 좌표, 실수축 좌표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좌표를 구하는 방식이 요 식이다. 요런 내용이에요. 이거 지금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각도는 이렇게 된다. 그죠? 이게 페이즈 컨디션처럼 생겼죠, 얘도.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규칙 1에 의해서 n개 중에 m개는 0점으로 가고 나머지 n-m개는 이제 간다. 무한대 상황으로 간다. 이런 내용이에요. 됐죠? 그림은 지우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A랑 B를 다 모닉 폴리노미얼로 저희가 가정을 했고 A가 n차, B가 m차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n개의 0점이 m개의 0점이 있고 n개의 극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럼 특성분 형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풀어서 써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궁금한 거는 이거야. 어, 요 식에서 S가 무한대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요 내용이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n이 m보다 차수가 크잖아. 그죠? 그 S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요게 이제 0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0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이제 단순히 0으로 간다는 별로 아무 도움이 못 되고 어떠한 모양으로 갈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어떠한 그 형상을 띠면서 갈 거냐 그걸 하려는 겁니다. 자, 그죠?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 아까 여기 알파 있었죠? 아까 S는 알파로 이제 뻗어 나오는 직선에 이제 점근할 거다라는 건데 어, 얘를 S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런 꼴로 근사가 돼요. 요거를 증명을 할 겁니다. 잠깐 이해를 해보면 어, 얘가 지금 분모가 차수가 더 크기 때문에 분모가 차수가 더 크고 그리고 S가 무한대로 갈수록 이 최고차항이나 둘째항 정도만 이제 도미넌트해지죠. 그죠? 나머지는 그냥 저 지배력이 없고 S가 커지면 커질수록 차수 최고차항이 지배적일 거 아니에요. 그죠? 지배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요런 꼴이 될 거예요. 그죠? 요거를 이제 증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필기를 조금 할 건데 자, 지금 상황이 얘가 1 플러스 K AS분의 BS잖아요. 얘를 여기서 분모 분자를 나눠가지고 요 형태로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요 BS를 분모 분자 나눠가지고 그래서 AS를 BS로 실제로 나눠보는 거예요. 얘가 어떤 꼴인지 보려고. 얘가 어떤 꼴인지 보려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AS를 쓰고 S의 n승 이게 책에 설명이 전혀 안 돼 있어서 제가 좀 중간 과정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BS를 나눈다. 그죠? BS를 나눠. 그럼 BS를 써요.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위에 뭐가 나오죠? 몫에 뭐가 들어갈까요? 나누기를 실제로 해보면 일단 최고차항끼리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눠가지고 여기다가 S의 M승에다 뭘 곱하면 S의 N승이 될 거냐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뭘 곱해야 될까요? S의 N-M승을 곱하면 되겠죠. 그죠? S의 N-M승을 곱해. 자, S의 N-M승을 곱해요. 곱하면 밑에다 써볼게요. 실제 나누기 하듯이. 그럼 S의 N승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B1에
S의 n-1승이 만들어지고 쭉쭉쭉 B의 M에 S의 n-m승. 그죠?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그다음 빼기. 이게 규칙이 보여. 빼면 A1-B1 S의 n-1승 쭉쭉쭉. 그죠?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S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을 볼 거기 때문에 어, 정확하게 안 구해도 돼요. 최고차항 정도만 보면, 최고차항 둘째항 정도만 보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런 애가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요 몫에 뭐가 들어갈까요? 이게 되려면 뭘 곱하면 될까? A1-B1, A1-B1을 곱하고 그 다음에 Sn-M-1승을 곱하면 얘를 곱하면 이게 되잖아요. 그죠? S의 M승에다가 이 두 번째 얘를 곱하면 요게 나오죠. 그죠? 됐죠? 중간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이제 물어보세요. 됐죠? 그리고 제가 이 뒤에 항은 이제 왜 안 써주냐면 얘네들은 이제 도미넌트 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S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거다라는 것만 이제 제가 써놓은 거예요. 이것만 써놔도 저희가 규칙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 목세도 이렇게 뒤에 뭐가 있을 거다. 이렇게 써놓기만 하고.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완전 제곱골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완전 제곱골. 완전 n 제곱골이라고 써볼게요. 제곱골. 요 고등학교 수학. 예를 들어서 예시 완전 제곱골. 완전 제곱골을 내가 만들고 싶어. 완전 제곱. 예를 들어서 s제곱 플러스 요런 형태예요. 그럼 얘를 내가 완전 제곱골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죠? 내가 완전 제곱골을 만들려면 여기 두 번째 항을 보고 있었죠. 1차 항을 보고 1차 항을 보고 반의 제곱을 하잖아요. 그죠? 반의 제곱. 그러니까 반이 1이니까 s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완전 제곱.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가서 완전 세제곱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 완전 세제곱. 완전 세제곱. 예를 들어서 s 세제곱 9s 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2가 있어. 그럼 얘를 완전 세제곱꼴로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 완전 세제곱. 여기 질문. 여기에 요 네모에 들어갈 값이 뭘까요? 네모에 들어갈까? 3이죠, 3. 왜냐하면 여기 이걸 맞춰야 되잖아. 그죠? 이 두 번째 항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규칙이 있는데 내가 완전 제곱꼴을 하려면 이 1차항의 반으로 해서 제곱을 하면 되고. 그죠? 어. 만약에 내가 완전 세제곱을 하려면 이 2차항에서 얘를 3분의 1을 해서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3분의 1 해서 여기 3을 써주고 나머지 남는 애들 이렇게 적어주면 완전 세제곱꼴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걸 쭉 나아가면 예를 들어서 완전 네제곱꼴이면 3차항에 있는 이 개수를 4분의 1 해줘가지고 완전 네제곱꼴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를 이제 일반화해서 여기 이 m 제곱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m 제곱꼴. 자, 얘를 지금 저희가 여기서 한 결과를 이 지금 나누기 한 게 뭐냐면 bs분의 as를 구한 거예요. bs분의 as. 이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좀만 더 하고 여기에 이제 몫을 써주는 거죠. 그죠? 몫을
이렇게 하고 쭉쭉쭉 이렇게 가고 뭐 나머지 애들 있을 거고, 그죠? 여기 몫으로 표현해주고 이제 나머지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텀이 있을 텐데 뭐 요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죠? 어. 근데 얘를 내가 완전 n-m 제곱꼴로 바꾸고 싶어요. n-m 제곱꼴. n-m 제곱꼴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해볼게요. 요 두 번째 항, 그죠? 요 두 번째 항에 있는 개수를 n-m으로 나눠줘야겠죠. 그죠? 내가 완전 세제곱꼴을 하고 싶으면 요 두 번째 항을 3으로 나눴어요. 3으로 나눠서 걔를 세제곱꼴로 만들었으면 내가 n-n 제곱꼴을 만들고 싶으면 요 두 번째 항을 어, n-m으로 나눠서 얘를 n-m 제곱꼴로 만든다고요. 그죠? 요게 이해가 되죠? 그리고 여기 뒤에 이제 잔바리들, 나머지 애들 써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제곱꼴을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S가 매우 커졌을 때 도미넌트한 애들만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됐죠? 이 중간 과정을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지금 뭘 한 거냐면 다시 요 식을 보면 어, 이 1 플러스 KLS를 1 플러스 KLS를 S를 무한대로 보냈어. S를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에 근사된다. 여기 여기에 근사된다. 그죠? 이 비슷한 꼴로 만든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 이제 알파가 뭔지 이제 나오죠? 알파가 뭔지 나와요. 자, 뒷장으로 갈게요. 뒷장으로. 그다음에 요거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 알죠? 어떤 이제 방정식이 있을 때 n차 방정식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모든 근의 합은 모든 근의 합은 요 두 번째 개수로 결정이 돼요. 그죠? 얘가 지금 모닉이라서 여기가 1이니까 무조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모든 근의 합은 요 두 번째 항으로 결정이 된다고. 그죠? 얘가 3차식이어도 4차식이어도 마찬가지죠. 그죠? 모든 근의 합은. 그래서 여기요. 이 여기 BS는 제로를 근으로 갖고 있는데 그럼 모든 제로의 합은 마이너스 B1이라고요. 그죠? 근과 계수의 관계. 그 다음에 모든 폴의 합은 마이너스 A1이죠. 그죠? 응. 근과 계수의 관계. 그죠? 대답 좀 하시고. 그죠? 저 잘 뻔했어요, 거의. 지금. 어, 모르는 거 있으면 중간중간에 물어봐야 돼요. 음. 당연히 안 물어볼 거니까 메일로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보면 이해는 되니까 천천히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그 규칙을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요거죠. 제가 앞에서 시간 들여서 구한 게 요거예요. 요 꼴은 요렇게 근사가 되고 이 로얼더 텀은 필요 없다. 그죠? S가 무한대인 상황을 볼 거니까. S가 무한대인 상황을 볼 거니까. 따라서 알파는 얘랑 같죠. 마이너스 알파는 얘랑 같아요. 그죠? 마이너스 알파는 얘랑 같다. 그죠? 알파가 얘랑 같은 게 아니라 마이너스 알파는 얘랑 같다. 우리가 이 A1이랑 B1을 구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모든 폴이랑 제로를 더하면 되잖아요. 그죠? 모든 폴이랑 제로를 더할 수 있고 N이랑 M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알파는 구할 수 있어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됐죠? 이제 공식 쓸 때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거 같이 해볼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S가 무한대로 갈 때 요 꼴이 된다라는 것까지 지금 증명을 한 거야. 요 꼴이 된다. 그래서 얘를 봤더니 지금 LS가 요거인 상황이잖아요. 그죠? LS가 요거인 상황이야. 그러면 얘는 뭐냐면 S는 알파라는 그 지점에서 n-m개의 다중극점을 가지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게 4번 규칙 상황이에요. 4번 규칙. 자, 4번 규칙 오늘 배웠지만 4번 규칙 상황을 생각을 하고 어, 이 S는 알파에서 이 n-m개 다중극점이 이타라는 여기서 이타라는 이 브랜치의 이탈각은 요 4번 규칙을 쓰면 된다. 요거예요. 그죠? 그래서 Q 대신에 n-m을 넣고 얘를 정리를 하면 요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다시 비주얼라이저를 다시 해보면 요 S 플레인에서 우리가 LS에 대해서 알파를 구해요. 먼저 알파. 알파를 구하면 얘 실수축 위에 있어요. 무조건. 실수축 위에 알파가 나오고 거기서 어떤 점근선의 각도. 점근선이 3개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여기 L의 개수에 따라서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하나가 나왔다. 이렇게 파이 L. 그럼 이 각도는 어떻게 구하냐? 요 식으로. 그죠? 요 식으로 구한다. 그러면 여기 어떤 극점에서 출발한 궤적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점근을 할 거다. 이런 겁니다. 그죠? S가 무한대로 갔을 때. 됐죠? 이게 이제 3번 규칙이에요. 3번 규칙. 그 다음에 4번은 아까 했고, 5번은 간단해요. 5번. 5번만 좀 하고, 이제 문제 두 문제만 풀어볼게요. 두 문제만. 자, 5번은 되게 쉬운데, 얘는 차수 Q의 중근을 가질 수 있다. 그죠? 이게 이제 4번이랑 구분을 해야 돼요. 4번은 다중 극점, 다중 영점에 관한 거였고, 얘는 다중 근에 관한 거야. 그죠? 그래서 앞에서 4번 규칙에서 얘기하는 다중 극점, 다중 영점은 LS에 관련된 거고, LS에 관련된 거고, 이 5번 규칙은 클로즈 루프. 그죠? 근의 의미예요. 근계적 자체의 근. 그래서 이 근계적이라는 게, 어, 만났다가 이제 이탈하고, 그죠? 한 점에서 만났을 때 그 순간에는 중근을 가지는 거죠. 근계적이. 그래서 그 브랜치는 이 Q차 중근점에 요 각도를 이루면서 접근을 하고 또 같은 각도로 이탈을 한다. 이것도 이제 조금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얘도 이제 페이즈 컨디션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페이즈 컨디션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페이즈를 나눠 먹는 거예요. 그 중근 개수에 따라서. 그래서 예시를 제가 예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얘만 주고 근계적 그리세요 라고 제가 알려줬어요. 그죠? 그러면 자 이거 머릿속으로도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자마자 1번 규칙에 의해서 0 마이너스를 표시하고 그죠? 0 마이너스를 표시해. 근데 0점이 없죠. 0점이 없으니까 얘가 이제 어디론가 무한히 가겠죠. 그죠? 무한히 가요. 3번 규칙을 한번 써볼게요. 3번 규칙을. 여기서 딱 보니까 근계적 여기 있죠? 그죠? 2번 규칙을 쓰면 여기 위에 실수축 위에 여기밖에 없어요. 없고 어,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한 브랜치랑 0에서 출발한 브랜치가 중간 어딘가에 만나고 어디로 가겠죠. 그죠? 그럼 그 어디로 가는 게 3번 규칙이라고. 그죠? 그래서 3번 규칙을 공식을 그냥 그대로 적어볼게요.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3번 규칙은 알파가 이거 그냥 복습 삼아서 하는 거예요. 요거 알파 요거고. 그다음에 이 점근선의 각도. 점근선 각도는 n-m 180도, 360도, L-1이고 L이 1부터 n-m까지. 그죠? 그래서 이 공식을 그냥 대입을 해보면 지금 n-m이 몇일까요?
n-m이 n이 지금 2고 m이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n-m은 2야. 2. 여기다 2 다 대입해요. 그죠? 2 대입. 그 다음에 모든 폴의 합. 모든 폴의 합은 마이너스 1. 그죠? 마이너스 1. 모든 제로의 합은 모든 제로의 합은 0이죠. 0. 그러면 이 알파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어떤 각도를 쭉 뻗은 점근선을 일단 그려놔요. 그래서 그 각도를 봤더니 자, 얘가 2예요. 그래서 L은 1부터 2까지고 L은 1부터 2까지고 어, L이 1일 때 90도. 그죠? L이 1일 때 90도. L이 2일 때 L이 2면 어떻게 되면 이게 540도가 돼요. 분자가. 그리고 걔를 나누면 270도죠. 270도는 마이너스 90도랑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말로 표현하면 점근선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위쪽으로 하나, 이렇게 90도 하나, 아래쪽으로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 이 각도, X축과의 각도, 플러스 90도, 마이너스 90도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근계적을 그리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만나서 하나는 위로 뻗고, 하나는 아래로 간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제 질문은, 그럼 얘가 지금, 어, 이중근이 생기는 포인트가 어디예요? 이중근이 생기는 포인트. S는 몇일 때? 몇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 지점을 일단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가볼게요. 저 약간 필기를 지울게요, 여기. 그러면 여러분들이 1 플러스 KLS 꼴로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캐릭터리스티케이션을 제가 일부러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근계적 그리면 여러분들이 손으로 그린 거랑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중근 여기가 어디냐? 순간적으로 만나는 데가 어디냐? S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고 이때의 K가 4분의 1일 때죠. 그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가 완전 제곱꼴이 될 때. 그죠? 완전 제곱꼴이 될 때 이중근이 되잖아요. 그래서 K가 4분의 1일 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 5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때 이중근이니까 Q가 2고 이 두 개의 브랜치는 자 여기 Q가 2야. Q가 2고 이 나머지는 각도는 L이 1, 2까지. 그죠? 1, 1까지. 그래서 L이 1일 때 90도가 나오고 L이 2일 때 플러스 270도니까 마이너스 90도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뻗어 나가겠구나라고 규칙 5를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규칙 5가 왜 이럴까라고 이제 좀 이해를 해보고자 다음 장에 있는데 얘는 규칙 4로 이해가 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현재 상황은 마이너스 1과 0, 마이너스 1과 0에서 두 개의 브런치가 이렇게 출발을 해서 중간에 만나서 위아래로 퍼지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퍼지는 각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90도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자고요. 분의 1에서 이 두 브랜치가 새로 출발하는 상황으로 생각을 하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요 처음에 여기 이쪽 근계정을 생각하지 않고 요 중간에서 근계적이 출발한 처럼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은 뭐냐면 S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이중극점만 갖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런 근계적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가 어디로 갈지 이탈할 때 어떤 모양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거는 규칙 4예요. 그죠? 다중극점이니까. 이, 자,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탈하는 각도를 봤더니 지금 Q가 2고
이걸 계산해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90도가 똑같이 나와요. 그죠? 지금 0점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이탈하는 형태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해보면 원래는 요 마이너스 1과 0에서 두 개의 궤적이 이렇게 출발해서 만나서 위아래로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요 초반 과정을 없애고 즉 K가 4분의 1까지 커질 때의 과정을 없애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가정을 해보면 규칙 4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근데 규칙 4나 5나 다 이 페이즈 컨디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중근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나눠 먹어야 돼요, 페이즈를. 자, 그거를 굳이 이거를 써보면 얘를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보면 S제곱 S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K 프라임이라고 식을 쓰고 K 프라임에 대해서 근계적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LS가 S 플러스 어, S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 LS가 되고 새로운 LS가 되고 K 프라임에 대해서 근계적을 그리면 얘처럼 된다고. 얘처럼. 그죠? 그죠? 그래서 제가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시간상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좀 간단히 두 문제 빨리 풀어보겠습니다. 그죠? 여기 밑에 식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예제 5.2번. 제가 5.2번을 풀고 다음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LS가 주어져 있고 K가 정해져 있어요. 이 상황에서 다섯 개의 규칙을 이용해서 근계적을 그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1번 규칙은 뭐냐면 극점과 0점이 뭔지 보는 거죠. 그죠? 처음 하는 거니까 좀 자세히 적어볼게요. 그래서 이 극점은 0이나 마이너스 1, 0점은 마이너스 2가 있어요. 그럼 몇 개의 브랜치가 생성될까요? 몇 개의 브랜치? 두 개. 두 개. 그래서 두 개의 브랜치. 그래서 한 개는, 그 중에 한 개는 마이너스 2에서 끝나요. 그죠? 마이너스 2에서 끝. 2번. 2번은 따로 뭐 쓸 거 없이 실수축 근계적인데, 자, 바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실수축 근계적은 여기서 지금 그림상에서 어디에 실수축 근계적이 있을까요? 어, 오른쪽에 홀수계의 0점 극점이 있어야 돼요. 그죠? 오른쪽에 홀수계의 0점 극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2번 규칙 쓰면. 그 다음에 3번. 3번. 3번은 점근선이에요. 점근선. 그래서 점근선의 각도를 보시면 자, 점근선 각도는 요건데 여기 분모가 n-m이죠. n-m이요. 근데 지금 n-m이 몇일까요? n-m이 1. 그죠? 1. 그래서 얘가 1이요.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 점근선의 각도가 180도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걸 보자마자 우리가 근계적은 이게 순서가 있어. 그죠? K가 0부터 무한대까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K가 적을 때는 여기 위에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위에 있다가 어딘가에 만나가지고 근데 다시 여기로 가야 돼. 그죠? 여기로 가야 되니까 막 이거 모양은 대충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가지고 하나는 0점으로 가고 0점으로 끝나야 되니까. 그 나머지 하나는 이 180도로 무한히 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5번도 써볼게요. 4번. 요거죠? 요거예요. 여기다 이제 공식을 써보는 거야. 여기서 Q는 몇일까요? 이 상황에. Q. Q는 지금 다중극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Q는 무조건 1이에요. Q는 1이고, 극점이 두 개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 S-1에 대해서 내가 이걸 구하고 싶어. S-1이라는 극점에 대해서 구하고 싶어. 그러면, S-1일 때, 이 마이너스 1을 풋사이가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죠? 풋사이가 이렇게 바라봐. 그럼 걔는 몇 도예요? 0도. 풋사이 0도.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극점에서 나를 바라봐. 그럼 몇 도예요? 화살표 이렇게 왼쪽으로 되죠. 화살표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페이지가 다르죠. 그래서 왼쪽일 때는 180도. 그죠? 여기 빼기 180도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180도. 그러면 얘는 0도죠. 0도.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하는 애는 0도로 출발하는 거야.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출발.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S가 마이너스 2일 때, S가 0일 때, 두 번째 극점. S가 0일 때는 여기. 그 나머지 여기 풋사이랑 파이가 둘 다 몇 도예요? 풋사이랑 파이가 왼쪽에서 날 바라보니까 화살표가 오른쪽이 되니까 0도죠. 0도. 그러니까 0도, 0도, 마이너스 180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180도. 그래서 이 0에서 출발하는 브랜치는 왼쪽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일단 왼쪽으로. 다음 문제는 제가 기회가 되면 풀어볼 테니까 숙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5번 규칙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대해서 중근 어, 어, 중근 궤적. 이게 고장 나네? 이게 안 나오는데 갑자기? 좀 부러지는 느낌 나더니. 자,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거 쓰면 바로 끝날 테니까. 어, 5번 규칙. Q. 어, 이거 여기다가 넣어보세요. L이 1부터 Q까지. 그죠? 이거는, 자, 여기서 지금 중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중근이 생길 수 있는 부분. 여기, 여기랑 여기. 그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만났다가 헤어지는 부분. 그래서 여기 만나는 이 부분이 이중근이 생기죠. 이중근. 그러니까 Q가 2가 되고, Q가 2가 되고, L은 1, 2. 그죠? L은 1, 2여가지고, L에다가 1을 넣어보면, 자, 암산. L에다가 1을 넣어보면 90도, 플러스 90도.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위로 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위로 가고, 그 다음에 L에다가 2를 넣어보면 2분의 540도라서 하나는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규칙으로 그릴 수 있는 건 이 정도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만날 때도 플러스 마이너스 90도로 만나야 돼. 그죠? 그러니까 대충 어, 여기를 이렇게 떠났다가 이 어떤 모양으로 여기가 나올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그 대충 이렇게 원형 모양으로 이렇게 말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확실한 거는 떠나고 나갈 때 이렇게 접선 모양처럼 요런 모양으로 될 거다. 그죠? 그 근계적을 그릴 때는 화살표를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거 어디서 어디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규칙을 이용해서 다음 문제 5.3절을 한번 3번 한번 풀어보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제가 복습을 해드릴게요. 됐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